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대차장고 상한이 이틀째 연속으로 좀 급증했습니다. 자, 다가오는 6월 아스코에서 파트너사 물색 계획인데요. 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데트 딜 관련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0.34, 이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 강보합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요.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떤 리스크가 벗어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좀 다가올 뭐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는 국내 시장 좀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투신을 제한하고 좀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서는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되는 이 하이닉스가 장중에 11만 원권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선물과 거래소 쪽에서 집중적으로 대형주 매수를 했고 이 개인들과 기관들은 이에 따라서 좀 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매도하는 어떤 흐름들도 뭐 이렇게 보인다 봐야 되겠죠. 자, 원달러유 자체는 1원 50전 정도 빠져서 1324원 50전 정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많았고요. 예,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예, 그래서 오전장에 이제 이 흐름들 입장에서 코스닥 쪽은 이제 좀 빠지는 어떤 흐름들로 이제 나왔고, 코스피 쪽은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의 강세로 지수가 좀 견인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HLB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이제 장중에 HLB 쪽 엘바 테라피틱스에서 이 뉴저지 쪽에 판매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옷장까지 36,000원대를 유지하면서 한 2.80% 올라갔고 시간에도 한 200원 정도 올랐어요. 자, 이 36,000원대, 37,000원대의 중위값 결과적으로 이제 몇 달 동안 말씀드렸던 이 4만원권과 이 34,000원권의 어떤 박스권의 중위값을 유지를 해야 다음 주에도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서 그 전초로 볼 수 있는 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태깅할 수 있는 위치. 결국 이제 36,000원, 37,000원을 유지하면서 이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이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볼린저 밴드 윗단에서 이 이제는 고점이 41,950원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공략하는지가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하고 연결돼 보시면 이번 주 이제 주 후반에는 3일 연속으로 프로그램과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었죠. 자, 오늘도 오늘은 좀 거래가 좀 늘었는데, 거래가 는 데 비해서 이제 공매도 매매 비중은, 전일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13.14%고요. 거래원 순간 이제 그 순간 거래량을 보면 JP모건 쪽에서 6만 주 이상 매도를 하면서 좀 누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 CLSA 정권도 잠깐 좀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주창구는 JP모건 쪽이다 이렇게 보이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이 뭐 글로벌 관련해서 뭐 그 TI 코퍼레이션 7월 합병해서 B2C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은 이 HLB 계열사들은 HLB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재무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합병을 통해서
거의 다 이제 건전하게 좀 만드는 어떤 흐름이죠. HLB와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기업들을 했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뭐 kombucha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지금 미디어 커머스 기업 관련된 부분까지 지금 해서 예, 나머지 결사하고 좀 다르게 지금 B2C 기업으로 도약의 뭐 흐름을 한다는데 결국 이게 이제 재무적으로 매출단이나 수익단에서 건전성을 가지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아스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뭐 암학회가 AACR과 아스코와 이 에스모죠. 여기에 이제 국내사들도 20개 곳이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HLB도 매년 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도 엘레바 테라피스도 참석하고 HLB 계열사들이 참석해서 포스트 세션에 뭐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 NDA 리뷰의 어떤 이제 예비 심사에서 본 심사로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 프라이어티 리뷰가 되느냐, 아니면 스탠다드 리뷰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회사는 지금 이제 허가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면서 상업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제 아스코에서는 유럽 관련돼서 이 이제 뭐 판금 판매 관련되는 파트너사 물색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왔던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렸던 부분에서 좀 질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초록 관련되는 부분은 중요 라인에서 이제 중심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압축해서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관심을 좀 일단 유발하는 어떤 티저죠.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지표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리절트 결과 부분들을 보내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NCT 넘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시면 이해하기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글에다가 넣으시면 이 임상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gov 미국 FDA 산하에 관련 이제 업체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들어가서 좀 살펴봐 드리면요. 요렇게 이제 임상 정보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요 이제 NCT 넘버로 넣으면 요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서 이제 그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포스트된 부분이 올해 3월 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작년 이제 6월 달 이후에 뭐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뭐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하면 대충 9개월이죠. 그래서 9개월 동안 작년 발표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이번 이제 그 아스코에서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2고요.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록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 훨씬 더 이제 바이오 쪽 하시려고 하면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서 NCT 넘버 넣어서 항상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스타디 타입이라든지 액츄얼 이제 인롤먼트 80명 지원자였는데 실질적으로 뭐 72명인가요? 예, 그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글 그룹 어사인먼트다. 예, 그 다음에 오픈 라벨로 돼 있던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도 보실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싱글람이라는 게 이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컴 이제 메저에서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그 임상 설정을 할 때, 프라이머리 아웃컴 메저를 할 때 보시게 되면 ORR이 딱 돼 있죠. 근데 보시면 1번, 2번으로 딱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 뭐냐면 ORR은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완전 간에가 나오는 CR가요.
그 다음에 30% 이상 크기가 이제 주는 게 이제 PR이거든요. 요걸 합쳐서 이제 ORR을 보는 건데, 요렇게 이제 CR과 PR이라고 하는 암의 어떤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레시스트인데, 이 레시스트 1.1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따지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인베스티게이터하고 인스티튜셔널 어세스먼트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예, 이 부분들은 이제 뭐냐라고 하면 인베스티게이터는 이제 스폰서가 이제 엘레바 테라피티스니까 연구진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보시게 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냐면 두 번째는 보면 그 동일하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이 해가지고 인디펜던트 그래서 요게 이제 ICR이죠. 예. 요게 ICR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형태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6월 달에 이제 발표할 때는 이런 거 이제 구분 없이 했고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연구자 쪽에서 볼 때의 어떤 데이터, ORR로 이렇게 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이제 여기에서 이제 ORR하니까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같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 OS 값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있고, 뭐 DOR, PFS, TTP, 뭐 이렇게 TTP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요런 어떤 부분들을 쭉 한번 읽어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에 이제 부합해서 이제 그 부분을 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아스코에다가 이 요 초록을 이제 넣어 보면요. 엄청 많죠. 예, 이 데이터에 이 abstract 리서치를 해서 찾아보면 한 5,760개입니다. 그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뭐 리보세라님을 이렇게 넣어보면요, 이렇게 검색을 실제로 리보세라 이제 님을 넣어보면 이 두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그 선양남산 관련되는 부분이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일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크로스오버 이제 스터디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주말에 시간 나면 좀 설명해드리고, 뭐 영향이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요 선양남산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또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일단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결과적으로 이제 뭐 차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36,000원, 3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고점 라인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이게 다이렉트로 넘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겨놓고 이 이제 4만원대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한 단을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 연출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 공매도 압박들을 좀 벗어나는 게 뭐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0.71%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13.14라고 했고, 장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5월 23일 대비해서 이제 좀 낮다가 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주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틀 연속 체결보다 또 상한이 또 이제 많으면서 뭔가 여기서도 이제 뭐 일정한 이제 추세를 하다가 좀 줄다가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수급에서도 좀 이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전주를 좀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